안녕하세요. 윌리언웨어입니다. 오늘은 윌리언웨어 에피소드 16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차범근, 그리고 지바겐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월드컵을 각인한 시점은 1994년 미국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스페인, 볼리비아, 독일 이렇게 세 나라를 맞이해서 2무 1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죠.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요. 첫 경기 스페인전에서 서정원 선수가 동점골을 극적으로 만들던 순간을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 중에 반 친구들하고 부둥켜 껴안고 책상 위 밟고 뛰어다니면서 환호하던 그 순간의 짜릿함을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월드컵을 봤던 게 아니라 모두가 월드컵에 미쳐 있으니까 이때는 안 보면 안 되는 상황이라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한 건 월드컵은 4년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전 세계 이벤트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의 열정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주 소박하게 맛있는 치킨하고 맥주를 옆에 두고 저희 식구들과 함께 한국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차범근 감독입니다. 처음 차범근 감독을 알게 된 건 사실 TV가 아니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쯤이었나? 동네 근린공원에 차범근 축구교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축구교실 아이들은 가슴팍에 촌스럽게 생긴 전박이 아저씨 얼굴을 그려진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유니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차범근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니폼이었던 것 같아요. 여느 때처럼 제가 근린공원 축구장 한켠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검은색 네모난 차가 달달거리는 큰 소리와 함께 언덕길 축구장 입구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차의 형태가 거의 다 확인되는 시점에서 차량이 딱 멈추더니 시동이 꺼지는 소리, 오히려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면 눈길이 더 가잖아요. 그 소리에 눈길이 한 번 더 갔고요. 그리고 까무잡잡하고 체격이 좋은 아저씨가 그 차에서 내리더니 축구장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유니폼에 그려진 얼굴이랑 똑같다. 저 아저씨가 차범근이구나. 친구들과 놀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시선이 차범근 감독한테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관찰을 했죠. 축구장에 들어서더니 코치가 되어 보이는 아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다정하게 축구 연습을 하는 그 차범근 감독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시기가 차범근 축구교실 초창기였고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소년 축구의 뿌리를 내리는 그 초창기 시점에서 제가 우연히 그의 열정 어린 모습을 운 좋게 목격한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차범근 감독을 그 집 옆에 근린공원에서 볼 수 있었고요. 어쩔 때는 차범근 감독하고 함께 당시 유명했던 최순호 선수, 그 선수하고 그 선수의 아들, 꼬맹이 아들하고 같이 와서 차범근 축구교실 한켠에서 아빠와 아들이 운동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별게 아닌데 큰 임팩트로 기억에 각인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차범근 감독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그때의 기억에 미소 짓게 됩니다. 그렇게 차범근이란 인물로 각인된 월드컵과 어린 시절의 기억은 4년마다 꺼내보는 제 추억의 책장 속의 앨범처럼 되어버렸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추억을 보는 횟수는 차츰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벤츠 유튜브 광고를 보게 됐는데 저도 잊고 있던 제 기억을 복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2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같이 보세요. 좀 감동적입니다. 환호가 터질 때도 경기장 안은 살벌했다. 11명이 뛰었지만 나는 늘 혼자였다. 화려한 순간들 사이로 외로움은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바겐을 만났다. 함께 달리면 스위스를 제치고 골문으로 돌진하는 기분이었어. 차가 아니라 친구였지, 친구.
축구로 우리를 가슴 뛰게 한 차범근.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의 30년 추억을 찾아 복원합니다. 한 30년 같이 늙어간 거야. 꼭 한번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네요. 그때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차를 복원하는 것 그 이상 오랜 친구와의 추억을 복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한 단 한 명의 공격수에게. 보셨죠? 제가 이 영상을 보자마자 제 기억은 1990년도로 바로 소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범근 축구교실에 차범근이 타고 왔던 그 검은색 차, 그게 바로 이 영상에 나오는 옛날 지바겐이었고요. 제가 평소에 드림카로 생각했던 차량이 지바겐이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연예인들이 타서 벤츠니까 비싸서 디자인이 좋아서 그런가? 저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명확한 이유가 아주 어린 시절 기억 속부터 이 차를 드림카로 만든 그런 이유가 있었던 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모르게 동경했던 차범근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사람이 몰고 온 검고 네모난 차에서 내리던 그 멋진 모습, 꼬맹이 시절에 제가 뭐 벤츠라는 마크랑 지바겐이라는 모델을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차범근이라는 인물과 그가 타던 차,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이 차를 동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생기고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명분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렇게 제가 지바겐을 좋아하는 이유는 해가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있잖아요. 이 차 가격이 제일 비싼 모델이 아마 2억 5천 이 정도 될 겁니다. 싼 디젤 모델은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제가 이 차를 사게 될지 못 사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는 지금 살 수 없어서 한편으로는 괜찮습니다. 결국 소유하면 다시 내려놔야 하잖아요. 뭐 지금 사면 더 좋겠지만 사지 못해도 이 꿈은 이루어도 좋고 이루지 못해도 꿈으로 아름답게 남으니까 그래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사고 싶죠. 사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고요. 하지만 뭐 가질 수 없다고 해서 뭐 그게 좌절로 남는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언젠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에 대한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꼬맹이 추억과 함께 사골처럼 계속 고아 먹고 있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도 나름 낭만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월드컵 얘기하다가 차범근 얘기하다가 지바겐까지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의 꼬리를 물어가는 스토리가 하나씩 쌓이는 삶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끝으로 생뚱맞지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 김춘수의 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바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름을 한번 불러보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으면 이름을 계속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꽃이 됩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갑자기 시를 읽으니까 좀 이상한 마음도 좀 드는데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맨날 그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 맨날 뭐 경우의 수 따지고 뭐 젖잘싸마 하는 거니까 그거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월드컵 화이팅, 차범근 화이팅, 지바겐 사자.